동영상이나 블로그를 보면 꼬마 빌딩에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꼬마 빌딩이라는 상품 자체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꼬마 빌딩에 투자할 시기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손실거래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에 투자하면 어떻게 보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좀 있는데, 강남에 투자해서 망했던 그런 사례들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22년, 23년 금리가 한참 올라갈 때 그때 사례가 아닙니다. 25년에 거래가 됐는데 손실을 본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대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사동 566-22번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건물인데요. 신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고, 신사역에서 차량으로 접근도 아주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는 상권이 나름대로 괜찮은 지역이고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병원이 대로변만 있을 것 같지만 이면에도 병원이 많고 작은 사무실도 꽤 많고 스튜디오도 꽤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경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다.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역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2022년 5월에 11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110억이라고 하면 전용 면적당 1억 8,600만 원이세요. 근데 이거를 이분은 사고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종인데 180% 정도 용적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 5월 상황 자체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완전히 불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건이 좀 모자랐었고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팽배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입가가 조금 높지 않았나, 이렇게 평당가를 보면 1억 8,600이세요. 1억 8,600. 1억 8,600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 2억은 쉽게 넘어가고요. 평당 한 2억 2, 3천 정도가 원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억 2, 3천 정도에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팔고 싶다라는 의사를 굉장히 많이 전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손실을 보셨어요. 매입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강남 핵심 압구정역 인근에 투자했는데 한 2, 3년 만에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손실을 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주요한 내용 자체는 매입 원가가 워낙 높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으로 해서 매입가 한계를 나타내는 건물 자체가 요 건물인데, 이 건물은 리모델링도 아주 이쁘게 됐고 조금 전에 봤던 그 건물보다 위치적으로도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로변 바로 한 칸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거리 코너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물도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 건물이 24년 8월에 131억에 거래가 됐는데 대지평당 2억입니다. 2억. 그래서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2억이 넘어가면 조금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 다음 사람이 조금 매입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테헤란로 주변인데요. 역삼동 745의 3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삼동 745의 3번지는 여기 보이는 삼거리 코너에 위치한 붉은색 벽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 24년에 80억에 매각이 됐다가 1년 후인 25년에 70억에 매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 손실을 보는데 부대 비용까지 다 합치면 10억, 15억 정도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건물을 사신 분은 명도를 하고 신축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하에는 이발소가 있었고 1층에는 음식점,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는 나간 상태였고요. 2, 3, 4층이 이제 고시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 3, 4층 명도가 24년에 거래가 될 때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조금 상식 이상의 그런 명도 비용을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5억을 손해보면서까지 팔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아하지만 조금 손실을 본 그런 경우인데, 금액적으로는 잘 샀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24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들, 그러니까 신축을 하시려면 명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이 사례를 보면서 명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사례 조건들도 좀 세심하게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우리 전형적인 신축 꼬마 빌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소는 논현동 254의 12번지입니다. 이 빌딩은 전형적인 꼬마 빌딩, 신축된 꼬마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적으로는 보시면 강남구청역을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선정릉역을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역입니다. 대지평당 약 1억 2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축을 하신 후에 이번에 매각을 하셨는데 매각 금액은 116억입니다. 대지 면적 기준으로는 뭐 1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게 손실이 얼마나 났을까, 이익이 얼마나 났을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금융비용하고 뭐 신축비용, 연면적이 286평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건축비를 적게 잡아도 한 28억 뭐 그 정도는 들 것 같고요. 그래서 93억에 사서 금융비하고 다 따지면 125억에서 한 13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매매가가 116억이기 때문에 적어도 9억, 많게는 한 15억 정도 손실이 발생한 거래로 보입니다. 이 거래도 보시면 뭐 매입이 22년 9월 달이세요. 그때는 뭐 꼬마 빌딩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꼬마 빌딩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이제 매입을 하신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신축 프로젝트는 한번 시작을 하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이게 멈출 수 없다는 그런 굉장히 리스키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셨기 때문에 계속 신축을 하셨다라고 보이고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걸 뻔히 알지만 아마 멈추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손실 거래를 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뭐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사연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21년 말, 22년 초, 그러니까 급등기 때 매입했던 건물이 대출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이 안 맞아서 건매로 나왔는데 이 건매 건물들은 어떻게 보면 24년도경에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고요. 25년에도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실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거래 자체가 꼬마 빌딩 신축이었는데 대부분 뭐 22년도에 매입을 하셔서 23년이나 24년에 준공했던 건물들인데 이 건물들도 어떻게 보면 건매로 해서 원가나 원가 이후로 대부분 다 소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상화 단계로 보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제는 대출만 정상화된다면 조금 더 꼬마 빌딩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오늘은 강남 핵심 권역에 투자를 했다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들은 급등기에 사서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 뭐 그런 거래들이 많이 보이는 거고요. 아니면 뭐 장기적인 투자를 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팔 수밖에 없어서 뭐 손실을 하는 뭐 그런 경우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만 관점을 돌린다면 손실 거래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요. 이 채널을 계속 구독하신다면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